그게 시골로 보내. 털 날려서 아주 못 살겠으니까. 저녁상을 물리던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우리 보리는 7년 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남긴 마지막 핏줄 같은 애예요. 저는 그때까지 그 사람 말이면 파트로 매주를 쓴데도 예 하고 살던 등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쑤시개를 물더니 한마디를 더 얹더라고요. 당신이 안 보내면 내가 갖다 버릴 거야. 그날 밤은 도무지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코를 골았고 저는 불도 안 켠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집안이 조용하니까 냉장고 도는 소리만 그렇게 크게 들리더라고요. 보리가 눈치를 챘는지 슬그머니 와서 제 발등에 턱을 올리는데 이 온기를 갖다 버리라는 소리였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 몇 달을 안 열어본 홈캠 앱에 손이 갔어요. 무슨 정신으로 눌렀는지 지금도 몰라요. 알림 기록을 쭉 올리다가 숨이 턱 막혔어요. 카메라 연결 끊김. 똑같은 글자가 47번이었어요. 날짜는 전부 화요일하고 목요일. 시간은 낮 12시부터 3시. 제가 남의 집 어르신 대소변 받아내러 나가는 요일하고 소름 끼치게 똑같았어요. 6달 동안 47번. 카메라가 눈을 감았던 그 3시간들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집을 비운 그 날마다 우리 안방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늘 건강과 재물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짐승은 밥 준 손을 물지 않는데 사람은 밥상 차려준 손에 칼을 꽂더라는 걸 54세여 배운 방문 유형 보호사입니다. 저는 화요일하고 목요일이면 시외곽 박할머니 댁으로 출근을 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매 어르신 곁을 지키는 일이에요. 남의 부모님 밥을 떠먹이고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 야윈 손발을 닦아드리는 게 20년째 제 밥벌이죠. 박할머니 손은 꼭 마른 나뭇가지 같아요. 그 손을 따뜻한 물에 불려 가만가만 닦아드리다 보면 제 화요일 하루가 다 가지요. 집에는 회사에서 부장다는 남편하고 27 먹은 아들하고 7살 진돗개 보리가 있어요. 저는 이 단출한 살림이 참 좋았어요. 새벽에 보리 밥그릇에 사료 쏟아지는 소리로 하루를 열고 저녁엔 된장찌개 한 뚝배기에 새 식구 숟가락이 오가면 그걸로 좋겠거든요. 거창한 복 바란 적 없어요. 남들 사는 만큼만 살고 내 새끼 고생 안 시키면 그게 성공이다 했죠. 참, 보리 얘기를 먼저 해야겠네요. 이 애는 낯가림이 유난해도 너무 유난한 애예요. 택배 아저씨가 초인종만 눌러도 집이 떠나가라 짖어요. 명절마다 간식을 사들고 오는 시동생한테도 3년째 곁을 안 줘요. 오죽하면 손님 오는 날에 안방에 가둬놓겠어요. 그래야 밥상이 조용할 정도예요. 그 유난히 저는 밉지가 않았어요. 지 눈에 식구다 싶은 사람 아니면 절대 배를 안 보이는 애거든요. 그래놓고 저녁마다 제 무릎엔 발랑 드러누워서 배를 내밀어요. 밥준 7년 세월을 지도 않은 거죠. 그런 애를 제가 왜 끼고 사느냐면요. 친정엄마가 목욕탕 새 신사로 30년 남의 등을 밀어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 엄마가 7년 전에 돌아가시고 시골집 마당개가 낳은 새끼를 낡은 담요에 싸서 안고 온 게 이 보리예요. 그때 담요에 배어 있던 엄마 살냄새를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보리는 개가 아니에요. 엄마가 두고 간 마지막 끈 같은 거죠. 지난 겨울 초입이었어요. 남편이 저녁상에서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그러더라고요. 나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집에서 일하기로 했어. 당신 어르신 댁에 가 있는 동안 보리는 내가 볼게.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이 양반 사업이 엎어졌을 때 제가 병원 간병일까지 뛰면서 빚 1억을 갚았어요. 허리 한번 못 펴고 산 그 세월을 잊지 않았구나 싶어서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부부가 별건가요? 이렇게 서로 빈자리 메워주면 그게 부부다 했죠. 그이는 제 하루를 달력처럼 훤히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몇 시 버스를 타는지, 어르신 점심죽을 몇 시에 쓰는지까지 다 꿰고 있어요. 그때는 그게 참 든든했습니다.
균열은 엉뚱한 데서 왔어요. 해가 바뀌고 2월쯤이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아랫집 새댁이 머뭇거리다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저기 낮에 개가 너무 짖어서요. 저희 애가 낮잠을 통 못 자네요. 저는 그 자리에서 허리부터 숙였어요.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 끝에 뭐가 자꾸 걸리는 거예요. 낮이면 남편이 집에 있는 요일이거든요. 걔가 짖으면 달래든 안고 나가든 했을 텐데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벌겋게 달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물었더니 남편이 신문에서 눈도 안 떼고 그래요. 택배 왔었나 보지. 별거에다 신경 써. 그 무심한 대답이 꼭 다발처럼 명치에 얹히는 거예요. 뭐가 얹혔는지는 저도 몰랐어요. 28년 함께 산 남편인데요. 저는 또 좋은 쪽으로 생각했어요. 한평생 남의 속 의심하는 게 버릇이 안 된 사람이라서요. 그리고 2달쯤 지나니까 민원이 뚝 끊겼어요. 우리 보리가 이제 철이 들었나 했죠. 그런데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어딘가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짖던 애가 왜 갑자기 조용해졌는지 저는 끝내 묻지 않았어요. 남편이 잘 달래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아참, 그리고 3년 전에 볼이 분리불안이 심하다고 해서 거실 텔레비전 옆에 홈캠을 하나 달아뒀거든요. 예전엔 어르신 댁에서 짬 날 때마다 열어보던 건데 그 무렵부턴 통 안 열어봤어요. 남편이 집에 있는데 뭘 들여다봐요. 4월로 접어들면서 남편 생일이 코앞에 왔어요. 먼저 그러는 거예요. 이번엔 회사 후배들 셋만 불러서 집밥 한 끼 먹이자고요. 이 무뚝뚝한 양반이 제 입으로 사람을 집에 들이자고 한 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집에서 일하더니 사람이 순해졌나 싶어서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그 자리에서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정육점에 전화를 걸었어요. 잔치상에 올릴 고기 좋은 놈으로 넉넉히 끊어달라고요. 그 주 내내 콧노래가 나왔어요. 갈비를 사다가 사흘을 양념에 재웠어요. 간장에 배랑 양파를 갈아 넣고 조물조물 무치는데 부엌에 달큰한 단내가 들었어요. 생일상 차리는 게 뭐라고 마음이 다 들뜨더라고요. 아들은 친구 결혼식이 겹쳐서 못 온다고 하고요. 그래도 우리 집에 손님 드리는 게 몇 년 만인가 싶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는 전을 부쳤어요. 동그랑땡에 동태전에 호박전까지 세 편을 부치고 나니까 소매 끝에 기름 냄새가 배어서 빨아도 안 빠질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콧노래는 안 멈췄지요. 저녁 7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니나 다를까 보리가 집이 떠나가라 짖었어요. 남자 후배 둘이 들어오는데 한 사람은 케이크 상자를 방패처럼 안고 벽에 붙었어요. 저는 죄송하다고 연신 고개를 숙이면서 보리 목줄을 잡았어요. 안방에 넣어 놓으려고요. 그때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어요. 목줄을 잡은 채로 문을 열었는데요. 그렇게 짖던 애가 뚝 그치는 거예요. 문틈으로 코를 대고 킁킁거리더니 꼬리가 프로펠러처럼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현관 바닥에 발랑 드러눕더라고요. 배를 천장으로 보이고요. 여자였어요. 남편이 구매팀 정대리라고 소개한 40 언저리 여자요. 그 여자가 구두를 마저 벗지도 않고 쪼그려 앉더니 보리 겨드랑이를 벅벅 긁었어요. 보리가 뒷다리를 파르르 떨면서 좋아 죽는 그 자리를요. 우리 식구도 7년을 만져보고서야 안 자리를요. 어머, 안녕하세요, 언니. 강아지가 저를 참 좋아하네요. 원래 동물들이 저를 잘 따르긴 해요. 남편이 껄껄 웃었습니다. 오호, 얘가 사람 볼 줄 아네. 거실에 웃음이 터졌어요. 근데 저만 못 웃었어요. 손에 든 접시가 기울어서 기름이 손등에 흘렀는데 뜨거운 줄도 몰랐어요. 명절마다 간식 사들고는 시동생도 3년을 못 얻은 배거든요. 저녁마다 제 무릎에서만 발랑 내밀던 배고요. 그 배를 처음 본 여자가 현관에서 5초 만에 받아낸 거예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생일상 차려놓고 주인이 초를 칠 순 없잖아요. 개를 오래 키워본 사람인가 보다 했어요. 세상엔 개가 유독 따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접었습니다. 밥상은 내내 시끌시끌했어요. 정대리는 밥 먹는 내내 언니, 언니 하면서 제 옆에 착 붙어 앉았어요.
갈비찜이 입에서 녹는다고 두 그릇을 비우고요. 남편은 그날따라 말이 많았어요. 저 무뚝뚝한 양반이 저렇게 웃는 걸 몇 년 만에 보나 싶었어요. 저는 그게 제 음식 덕인 줄만 알았습니다. 손님들이 가고 밤 10시에 고무장갑을 꼈어요. 수돗물을 콸콸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는데 자꾸 현관 장면이 눈에 밟히는 거예요. 접시를 닦다 말고 거실을 돌아봤어요. 보리가 쪼르르 오더니 제 발치에 발랑 드러누웠어요. 늘 하던 대로요. 보리야, 너 아무한테나 배 주는 애가 아니잖아. 보리는 대답 대신 젖은 고무장갑에 코를 부볐어요. 저는 그 배를 한참 쓰다듬다가 생각을 접었어요. 좋은 날 밤에 별 걱정을 다 한다 싶어서요. 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박할머니 죽술 찹쌀을 가방에 챙겨놓고 운동화끈을 묶었어요. 보리는 현관까지 따라 나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노트북을 펴놓고 앉아서 손을 흔들었어요. 잘 다녀오라면서요. 박할머니 댁 부엌은 화요일마다 찹쌀 냄새로 시작해요. 불려간 찹쌀을 냄비에 앉히고 나무 주걱으로 한 방향으로만 저어요. 죽이라는 게 잠깐만 한눈 팔면 눌어붙거든요. 30분을 꼬박 써서 젓다 보면 팔이 뻐근한데 저는 이 시간이 싫지 않았어요. 남의 부모님이라도 내 손으로 쓴 죽 한 그릇 따뜻하게 넘기시는 걸 보면 그날 하루는 헛살지 않은 거니까요. 낮 12시쯤 죽이 알맞게 퍼졌어요. 한 김 식혀서 할머니 입에 한 숟가씩 떠 넣어 드리는데 문득 남편 생각이 났어요. 재택하는 날은 끼니를 잘 거르는 양반이라서요. 죽그릇을 잠깐 내려놓고 문자를 보냈어요. 점심 챙겨 드시라고요. 답장이 금방 왔어요. 응, 라면 먹었어. 뒤에 웃는 글자까지 하나 달려 있었어요. 저는 피식 웃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문자 한 줄에 마음에 놓이는 게 부부더라고요. 그 무렵부터였어요. 남편한테 자잘하게 이상한 게 하나씩 생겼어요.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야근이 부쩍 늘었어요. 회사 일이 몰리나 보다 했어요. 집에서 일하는 대신 다른 날 몰아서 하나 보다 하고요. 식탁 후 휴대폰은 언제부턴가 늘 엎어져 있었어요. 진동이 울리면 들고 베란다로 나갔어요. 유리문 닫히는 소리가 나면 저는 괜히 텔레비전 소리를 키웠어요. 안 궁금한 척 하려고요. 한 번은 빨래를 돌리다가 못난 짓을 했어요. 세탁기 앞에서 남편 셔츠 깃에 코를 대본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꼭 거기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 섬유유연제 냄새뿐이었어요. 카드 명세서를 봐도 이상한 데 쓴 돈이 한 푼 없었고요. 이상하죠? 찜찜한데 잡히는 게 없으니까 더 답답했어요. 뭐라도 나오면 따져 묻기라도 할 텐데 나오는 게 없으니 속 좁은 여편네는 저 하나가 되는 거예요. 54세에 남편 셔츠 냄새나 맡고 앉았는 제가 부끄러워서 셔츠를 세탁기에 던져놓고 뚜껑을 쾅 닫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갔어요. 어느 화요일이었어요. 박할머니가 그날따라 정신이 유리알처럼 맑으셨어요. 치매 어르신들은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안개가 싹 거친 것처럼 눈빛이 또렷해지는 날이요. 죽을 떠드리는데 할머니가 숟가락을 밀어내고 저 얼굴을 빤히 보시는 거예요. 세대, 오늘 낯빛이 왜 그런가? 집에 우환 있는가? 숟가락 든 손이 멈췄어요. 목구멍에서 뜨거운 게 확 올라오는 걸 꾹 눌렀어요. 남의 부모님은 제 얼굴만 보고도 아시는 걸 한 집 사는 제 식구는 모르는 척 하는구나 싶어서요. 아니에요, 어르신. 봄볕에 타서 그래요. 할머니가 검버섯핀 마른 손으로 제 손등을 가만가만 토닥이셨어요. 그 손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저는 죽구름만 내려다 봤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되니까요. 우는 건 집에 가서 혼자 해도 되니까요. 퇴근 버스창에 머리를 기대고 오는데 열린 창틈으로 아카시아꽃 냄새가 훅훅 들어왔어요. 아파트 앞에서 내려서 현관 도어락을 눌렀어요. 안에서 보리 발톱 소리가 다다닥 달려 나왔어요. 저는 그 소리에 겨우 웃고 손부터 씻었어요. 그리고 쌀을 안 치고 된장찌개 뚝배기를 불에 올렸어요. 저녁상엔 말이 없었어요. 된장찌개 넘어가는 소리하고 수저 부딪는 소리만 오갔어요. 낮에 들은 우환이라는 말이 자꾸 명치에 걸려서 저는 밥을 반도 못 베었지요.
상을 물리려고 행주를 짚는데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골로 보내. 털 날려서 아주 못 살겠으니까. 행주를 진 손이 그대로 멈췄어요. 잘못 들었나 했어요. 7년을 한솥밥 먹은 애를 두고 털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사람 일인가 싶어서요. 저는 자꾸 대신 그 사람 얼굴만 봤어요. 그랬더니 이쑤시개를 물더니 한마디를 더 얹더라고요. 당신이 안 보내면 내가 갖다 버릴 거야. 이상하죠. 눈물이 안 났어요. 대신 뱃속에서 뭔가가 차곡차곡 단단해졌어요. 28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오기였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 부딪는 소리가 평소보다 컸을 거예요. 그날 밤은 도무지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은 안방에서 코를 골았고 저는 불도 안 켠 거실에 나와 앉아 있었어요. 집안이 조용하니까 냉장고 도는 소리만 웅웅 크게 들렸어요. 보리가 눈치를 챘는지 슬그머니 와서 제 발등에 턱을 올렸습니다. 이 온기를 갖다 버리라는 소리였구나 싶었어요. 우리 엄마는 명절 대목이면 밤 10시까지 남의 등을 밀던 양반이에요. 물에 하얗게 분 손으로 뽀깃한 지폐를 세워서 제 손에 쥐어주던 손이고요. 그 엄마가 세상에 두고 간 마지막 온기가 지금 제 발등에 있는 건데요. 이걸 털 날린다고 내다 버리라는 사람하고 제가 28년을 산 거고요. 그러다 몇 달을 안 열어본 홈캠 앱에 손이 갔어요. 무슨 정신으로 눌렀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알림 기록 화면을 엄지로 쓸어 올리는데 같은 글자가 나오고 또 나왔어요. 카메라 연결 끊김, 카메라 연결 끊김. 20개를 넘기면서 손가락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끝까지 세어보니까 47개였어요. 6달치였어요. 날짜를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전부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어요. 시간은 낮 12시부터 3시. 제가 박할머니 죽을 쓰고 있을 그 시간에 우리 집 카메라만 47번 눈을 감은 거예요. 소리내서 울지는 않았어요. 안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넘어오는데 그 소리에 대고 울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머릿속에 단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솔직히 따져 물을까도 생각해 봤어요. 근데 뭐라고 물어요? 와이파이가 나갔나 보지 한마디면 저는 또 속 좁은 여편네가 되는 거잖아요. 셔츠 냄새 맡던 밤처럼요. 아니에요. 이번엔 제 눈으로 봐야겠다 싶었어요. 우연이라고 못하게 차곡차곡이요. 저는 남의 어르신 유황일지도 20년을 하루도 안 빼먹고 쓴 사람이거든요. 수요일 아침 남편이 샤워하는 물소리를 들으면서 장롱 서랍을 열었어요. 안 쓰고 굴러다니던 제 옛날 폰이 하나 있었어요. 충전선을 꽂은 채로 거실 스킨 답서스 화분 뒤에 눕혀놨어요. 잎사귀 사이로 현관하고 안방문이 한 화면에 들어오게 각도를 맞추고 녹화를 눌렀어요. 거실에 버젓이 달린 홈캠은 그냥 뒀어요. 저 눈은 이미 감는 법을 아는 눈이니까요. 수요일은 다른 어르신 두 분 댁을 도는 날이에요. 저는 여느 때처럼 가방을 메고 남편한테 다녀오겠다고 인사했어요. 목소리가 안 떨린 게 지금 생각해도 신통해요. 현관에서 보리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속으로만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리자고요. 그리고 2주를 살았어요. 아침마다 그 사람 와이셔츠를 다렸어요. 저녁마다 국을 끓였고요. 화요일이고 목요일이고 여느 때처럼 다녀오겠다고 인사하고 나왔죠. 사람이 독하다 싶으시죠? 근데 저는 영상을 안 봤기 때문에 버틴 거예요. 보고 나면 제 얼굴이 못 숨길 걸 아니까요. 한 번은 우연이라 우기고 두 번은 오해라 우겨도 10번은 못 우기잖아요. 저는 그 10번을 기다린 거예요. 2주째 되는 금요일이었어요. 남편은 회식이라고 했고 아들은 지방 출장이었어요. 저는 화분뒤에서 폰을 꺼내왔어요. 손바닥은 차가운데 폰은 뜨끈했지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이어폰을 꽂았어요. 화면을 빨리 감다가 어느 화요일 낮에서 손이 멈췄어요. 12시 3분이었어요. 화면 구석 숫자가 그랬어요. 이어폰 속에서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났어요. 삑삑삑삑.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어요. 구매팀 정대리였어요. 남편 생일상에서 언니 언니 하던 그 얼굴이요. 그 여자가 신발장 아래 칸을 열었어요. 살구색 슬리퍼를 꺼내서 신었어요. 우리 식구 중에 살구색 슬리퍼 신는 사람은 없어요.
지 슬리퍼를 남의 집 신발장에 넣어두고 산 거예요. 보리가 달려나왔어요. 짖지 않았어요. 여자가 가방에서 육포를 꺼내 던져줬어요. 그리고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속삭였어요. 보리야, 쉿! 이어폰 너머로 그 소리가 바늘처럼 들어왔어요. 아랫집 세댁 얼굴이 왜 거기서 떠올랐는지 몰라요. 현관에서 5초 만에 받아냈던 그 배가 어디서 난 배인지도요. 우리 애가 무슨 죄예요. 간식 주는 손을 짐승이 어떻게 의심해요. 날마다 저 손에 길들여지는 동안 저만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여자는 제 집 마룻바닥을 제 집처럼 걸어서 안방문을 열었어요. 노크도 없었어요. 문이 닫혔어요. 그 방에 누가 있는지는 온 세상에 다 아는 요일이잖아요. 3시간을 빨리 감았어요. 3시가 되기 조금 전에 여자가 나왔어요. 슬리퍼를 벗어서 신발장 제자리에 넣고요. 들어올 때처럼 익숙하게 문을 닫고 사라졌어요. 영상 속 우리 거실은 아무 일 없던 얼굴로 돌아갔어요. 울고 싶은데 꾹 참았어요. 대신 이어폰을 빼고 한참 앉아 있다가 서랍에서 노트를 한 권 꺼냈어요. 박할머니 혈압이랑 식사랑 적던 것하고 똑같은 노트예요. 자를 대고 줄을 그었지요. 날짜 칸, 시간 칸, 내용 칸. 어르신 일지 쓰던 손버릇 그대로 이번엔 남편 이름을 적었어요. 영상은 날짜별로 따로 저장했어요. 2주 동안 4번이 찍혀 있었어요. 화요일 둘, 목요일 둘. 올 때마다 육포를 줬고 올 때마다 슬리퍼를 신었고 갈 때마다 제자리에 넣었어요. 우연이라는 말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한 군데도 없었지요. 월요일 오전 일을 미뤄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노트하고 영상 목록을 내밀었더니 변호사가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안경을 벗더라고요. 여사님, 20년 변호사하면서 이렇게 정리해 오신 분은 처음 봅니다. 저는 그냥 웃었어요. 기록은 제 직업병이에요. 20년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하고 이혼 소송을 같이 진행하기로 했어요. 변호사가 내미는 오임장에 도장을 꾹 눌러 찍었지요. 사흘 뒤에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준비가 끝났다고요. 접수 날짜는 제가 정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한테 웃으면서 그랬어요. 지난번 후배님들이 고마워서 제대로 한상 대접하고 싶다고요. 남편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 여자도 좋다고 했대요. 그 밥상에 올 사람들 중에 의심이란 걸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평생 의심 없이 살아온 사람은 저 하나였는데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부터 갈비를 쟀어요. 2달 전 생일상하고 똑같은 갈비찜이에요. 지난번에 두 그릇 비우던 게 생각나서 또 했다고 웃어줄 참이었어요. 낮에는 텔레비전에 폰 화면 띄우는 법을 연습했어요. 요즘 세상 참 좋더라고요. 리모컨 버튼 2개면 우리 거실이 극장이 돼요. 소장은 만찬 전날 법원에 들어갔어요. 저녁 7시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보리는 미리 안방에 들여놨어요. 손님 오면 늘 그랬으니까 아무도 이상하게 안 봤어요. 그 여자는 지난번처럼 언니 하면서 들어왔어요. 저는 지난번처럼 웃어줬어요. 웃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그날 처음 알았지요. 그날 저녁에 제가 정한 규칙은 딱 하나였어요. 우리 개 이름을 입에 안 올리는 거요. 우리 강아지 저는 그렇게만 불렀어요. 입안에서 보리라는 2글자가 몇 번을 맵놀았는지 몰라요. 그때마다 저는 물을 마셨어요. 갈비찜은 이번에도 잘 나갔어요. 여자는 제 옆에 붙어 앉아서 언니 손맛이 어쩌고 했어요. 남편은 껄껄 웃었어요. 후배들은 소주잔을 부딪혔어요. 참 화목한 밥상이었어요. 그 밥상 밑에서 제 발만 차가웠어요. 상이 얼추 비어갈 때 저는 자연스럽게 일어났어요. 우리 강아지가 답답하겠다고요. 그리고 안방문을 열었어요. 보리가 화살처럼 튀어나왔어요. 곧장 그 여자한테요. 반가워서요. 간식 주는 손이니까요. 여자 입에서 반사적으로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보리야, 안 돼! 수저 소리가 뚝 끊겼어요. 저는 행주에 손을 닦으면서 천천히 물었어요. 저기요, 우리 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나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여자 손에서 젓가락이 상위로 떨어졌어요. 남편은 머릿속으로 뭔가를 세는 얼굴이 됐고요. 자기가 이름을 말한 적 있었나 더듬는 얼굴이요. 후배들은 영문을 모르고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저는 리모컨을 들었어요. 버튼 2개를 눌렀어요. 꺼져 있던 텔레비전에 우리 현관이 떴어요.
화면 구석에 12시 3분. 거실 스피커로 도어락 소리가 울렸어요. 2주 전엔 저 혼자 이어폰으로 듣던 소리를 그날은 그 밥상이 다 같이 들었지요. 화면 속에서 여자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어요. 살구색 슬리퍼를 꺼내 신었어요. 우리 강아지한테 육포를 던졌어요. 그리고 안방문을 열었지요. 거실이 얼음이 됐어요. 남편이 소파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부 소리가 나오는 입을 저는 쳐다도 안 봤어요. 여자가 일어서다가 식탁 모서리를 잡았어요. 언니, 그게 아니라. 언니 아니고 원고예요. 소장은 어제 접수됐습니다. 여자 얼굴에서 핏기가 거치는 게 형광등 밑에서 훤히 보였어요. 후배들이 소리 없이 일어나서 신발을 신었어요. 현관문이 아주 조용히 닫혔지요. 가방을 챙겨 문으로 가는 여자한테 저는 한마디를 보탰어요. 슬리퍼는 두고 가세요. 그건 이제 증거물이라서요. 여자가 신발장 앞에서 잠깐 비틀했어요. 문이 닫혔지요. 저는 보리를 안아 올렸어요. 우리 강아지 심장이 콩콩 뛰는 게 손바닥에 그대로 닿았어요. 그제야 이름을 불러줬어요. 보리야, 잘했다고요. 그날 밤 저는 한 가지를 더 했어요. 안방 장롱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 와이셔츠를 차곡차곡 개켜 넣었어요. 지난 2주 동안 제 손으로 다려놓은 것들이요. 다림질 자국이 아깝긴 했어요. 무릎 꿇고 있던 사람이 변명한 말을 고르는 눈치였는데 저는 골라줄 시간을 안 줬지요. 캐리어를 현관 밖에 내놓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도어락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 번호로 못 들어올 사람이 이 세상에 둘 늘었지요. 다음날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한테는 노트하고 영상 목록만 보여줬어요. 아들은 영상을 1분도 못 보고 껐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꽉 잡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잘했다고. 이제부터는 엄마 마음대로 다 하라고요. 27 먹은 아들 눈이 벌개진 걸 저는 못 본 척 했어요. 일주일쯤 지나서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사님 앉아서 들으시라고요. 변호사가 말하길 그 여자가 유부녀였대요. 10년 넘게 산 남편이 있는 여자가 화요일, 목요일마다 남의 남자 안방을 드나든 거예요. 그쪽 남편분한테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영상 사본은 변호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넘어갔어요. 그 집은 그 주에 뒤집어졌대요. 그쪽 남편이 이혼 소송을 냈고 상간남한테도 소장을 보냈어요. 상간남이 누구겠어요? 제 남편이요. 남의 안방에 슬리퍼를 두고 살던 여자는 자기 안방부터 잃었어요. 회사는 회사대로 돌아갔어요. 저는 회사에 전화 한 통 안 했어요. 근데 그날 소리 없이 신발을 신고 나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감사팀이 움직였고 남편은 보직 해제가 됐어요. 몇 주를 빈 책상에 앉아 있다가 권고 사직서에 도장을 찍었대요. 여자는 지방 발령이 났고요. 재판은 여름을 꼬박 넘기고 끝났어요. 판사님이 제 노트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20년치 요양소득이 찍힌 통장하고 그 옛날 빚 1억을 갚아나간 이체 기록도요. 아파트는 제 몫이 됐어요. 그 여자한테는 의자료 3천만 원이 떨어졌고요. 법정 복도에서 그 여자하고 마주쳤어요. 변호사 뒤에 반쯤 숨을 얼굴에 대고 저는 딱 한마디만 했지요. 20년을 기록하며 산 사람 상대로 흔적 안 남길 자신 있으셨어요? 여자는 대답을 못했어요. 저는 먼저 돌아서서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지요. 그주 새벽 3시였어요. 문자가 하나 오더라고요. 판결문만은 회사에 안 대시면 안 될까요, 언니? 언니라는 두 글자를 한참 내려다봤어요. 답장 대신 차단 버튼을 눌렀어요. 판결문은 제가 안 보내도 발이 달렸는지 갈 데를 알아서 가더라고요. 여자는 그 다음 달에 사직서를 냈대요. 남편이 찾아온 건 찬바람이 나기 시작한 저녁이었어요. 밖에서 도어락 누르는 소리가 몇 번 나더니 문은 안 열리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보리가 짖었어요. 낯선 사람한테 하듯이요. 7년을 한솥밥 먹은 사람한테요. 인터폰 화면 속에서 그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보리 얼굴만 보게 해줘. 저는 인터폰에 대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걔도 은혜 모르는 사람은 안 반깁니다. 화면을 껐어요. 문 밖이 조용해질 때까지 보리등을 쓸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밥그릇에 사료를 부었어요. 사르르 쏟아지는 소리가 그날따라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1 년이 흘렀어요. 저는 지금도 화요일, 목요일이면 박 할머니 댁에 가요. 할머니는 요즘 제 이름을 잊으셨어요. 그래도 죽 한 숟갈 넘기시고는 아기처럼 웃으세요. 저는 그 웃음이면 됐어요. 이름이야 제가 기억하면 되니까요. 센터에서는 신입 선생님들 교육을 맡았어요.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일지 쓰는 법이에요. 하루도 빼먹지 말라고 해요. 기록이 사람을 지키는 날이 꼭 온다고요. 새빠른 선생님들은 그 말을 아직 반만 알아들어요. 반이면 됐어요. 나머지 반은 세월이 가르쳐 줄 테니까요. 아들은 주말마다 와요. 지난주엔 마당도 없는 집에서 고기를 굽다가 지나가는 말처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저래요. 저는 불판만 내려다 봤어요. 고기 뒤집는 것도 있고요. 남편 소식은 안 물어요. 궁금하지가 않은 게 그 사람한테는 제일 큰 벌이겠다 싶어서요. 오늘 저녁에도 보리는 제 무릎에 올라와서 발랑 누웠어요. 배를 다 내놓고요. 숨 쉴 때마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배를 쓰다듬다 보면 하루 피로가 손바닥으로 다 빠져나가요. 배를 보인다는 건 다 믿는다는 뜻이래요. 그 여자는 그 믿음을 간식 몇 개로 샀고 저는 7년 밥으로 얻었어요. 산 믿음은 간식 떨어지면 끝나요. 얻은 믿음은 제 무릎에서 이렇게 코를 골고요. 짐승도 밥 준 손을 기억해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짐승만 못한 거예요. 저한테 부끄러운 돈이 한 푼도 없었으니까 법도 끝내 제 편이었고요. 걔만도 못하다는 말을 저는 이제 함부로 못 써요. 우리 보리한테 미안해서요. 여러분 곁에도 말 못하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그 애들이 보내는 신호를 무심코 지나치지 마세요. 저는 그 신호 하나로 제 인생을 되찾았거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잘 들으셨나요? 무릎에 배를 다 내놓고 잠든 강아지 얘기로 사연이 끝났네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한참 붙들고 있었고요. 배를 보인다는 건요.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급수를 내놓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 언니들이야말로 평생 배를 보이고 산 사람들이에요. 남편한테, 자식한테, 시댁에, 회사에 여기가 내 급소요 하고 다 내놓고 살았어요. 그 믿음을 헐값에 받아간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어리석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값을 몰라본 거지요. 믿은 사람한테는 죄가 없어요. 값을 모른 사람이 죄인이에요. 오늘 사연에서 제가 제일 오래 곱씹은 건 그 노트였어요. 20년을 하루도 안 빼먹고 적은 일지가 결국 그 사람을 지켰잖아요. 여러분 세월도 어딘가에 다 적혀 있어요. 종이에는 없어도요. 갈라진 손등에 적혀 있고 다른 무릎에 적혀 있고 새벽마다 제일 먼저 불 켜지던 부엌에 적혀 있어요. 그 기록은 거짓말을 못해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여러분이 그렇게 산 세월은 어디에 안 가요. 그러니까 오늘 밤엔 부탁 하나 할게요. 평생 남의 밥을 차려온 그 손으로 여러분 자신한테 따뜻한 거 한 잔 타 주세요. 밥 준 손을 기억하는 게 어디 짐승뿐이겠어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손이 나를 챙기는구나 하고요. 말 못하는 가족이 보내는 신호 지나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몸이 보내는 신호도요. 한여름 무더위에 입맛 없다고 끼니 거르지 마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는 여러분 곁을 지켜준 말 못하는 가족 얘기를 들려주세요. 제가 밤새 읽을게요. 여러분은 배를 보여도 되는 사람 곁에서 오래오래 평안하세요. 저는 늘 이 자리에 있을게요. 친정엄마의 사이다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